안녕하세요.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이번 2026년 겨울방학 예비고의 국어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강의는 2015년부터 이제 해오고 있고, 이제 잠실 지역에서 이제 국어를 가르친 지는 올해로 9년 차, 내년에 10년 차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최용훈 국어학원이라는 곳에서 수업을 했었고, 로고스 학원에서는 2023년부터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국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번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수학도 그렇고 탐구도 그렇고 해야 할 과목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수학은 뭐 이제 모든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과탐이나 사탐 같은 것들이 이제 과목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할 게 많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국어까지 얻는 것에 대해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위권과 상위권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상위권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입시에 있어서 당락을 결정할 때 가장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 저는 국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수학이라든지 뭐 과탐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 상태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많은데,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꾸준히 공부를 해온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수능을 보는 그 순간까지 늘 조금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을 이제 지망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국어를 공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어를 이제 이번 방학 동안 좀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될 이유를 5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2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내신 국어에서 이제 시험의 경향이 조금 바뀌게 되거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다른 1학년,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1학년 때도 조금 수능형 문제 이제 출제가 좀 두드러진 면이 있었는데,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수능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1학년 때에 비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능형 문제라고 함은 이제 학생들이 시험 범위를 달달달달 열심히 이제 암기하는 것만으로 풀 수 없는 시험장에서의 독해 능력과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이제 문제 유형을 수능형 문제라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시험 난이도가 1학년 때에 비해 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단적인 예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잠신고 2학년은 이제 언어와 매체를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제 1등급 컷이 이제 80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4%까지 1등급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전교에 80점을 넘는 학생이 9명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시험 난이도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국어의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갖는 가장 큰 중요도 중에 하나로 타 과목 공부를 위한 기저 과목으로서 이제 국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과목들을 공부할 때 우리말로 되어 있는 그 제시문과 문제 해석을 못 해가지고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돼요. 이거는 이제 비단 뭐 제가 과학이나 사회를 가르치진 않지만 이제 저희 학원에 있는 다른 과목 이제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학생들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조차를 그 텍스트 자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던 편이에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뭐 수학은 좀 논외겠지만 과학이나 사회나 그런 과목을
이제 공부하는 것에 앞서서 국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수학도 중요하고 뭐 영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 과목들을 원활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국어를 반드시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내신 국어 실력과 수능 국어 실력은 저는 결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내신 국어 실력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성실함이 이제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제 수능 국어 실력이라고 하는 건 처음 보는 텍스트가 나왔을 때 그걸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수능 실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수능 국어 실력이 내신 국어 실력의 상위 호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즉, 내신을 잘하는 학생이 무조건 수능을 잘 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능 국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은 확률적으로 내신 국어를 잘 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는 이제 수능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 수능 국어라고 하는 게 사실 올해 입시에서도 저는 좀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올해 이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수능 성적표를 이제 쭉 보내주고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진짜 이번 수능에서 자기가 국어를 조금 잘 본 덕분에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국어 1등급 컷이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대충 85에서 82, 그 원저리에서 이제 1등 컷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수능 국어가 가지는 이제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과목이 따지고 보면 이제 국어랑 수학,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높아진 수능 국어의 위상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의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고3 1년 동안 공부해서 1등급을 맞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세 번째 것과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내신 국어 실력과 수능 국어 실력이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기 중에 하는 공부는 근본적인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즉, 근본적인 실력 자체를 키우는 공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학 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저는 반드시 학생들이 국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번 겨울방학은 학생들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근본적인 국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이제 몇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겨울방학을 12월 말부터 대략 3월 초 정도까지 이제 잡으면 조금 길게는 한 3개월 조금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1년 중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이 꾸준히 이제 국어 텍스트를 읽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겨울방학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얼마나 국어를 성실하게 공부를 해놨느냐에 따라서 1년 전체 이제 국어학습이 저는 좌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겨울방학 때 제가 가르칠 내용들은 내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내신 대비형 수업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 방학 때 이제 학생들이 부지런히 공부를 하면 결국에는 내신 성적도 함께 오르게끔 그렇게 수업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신이 좋은 학생도 이제 수능이 중요하고 내신이 안 좋은 학생도 이제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방학 때 수능에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이제 계획을 했거든요. 내신이 좋은 학생이 이제 수능이 중요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최저 등급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실제로 내신 등급을 이제 열심히 이제 챙겨놓은 학생들 중에 수능 때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이제 대학 진학에 실패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신이 좋으면 그의 수반에서 수능 성적도 함께 챙겨놓는 게 필요하고, 내신이 안 좋은 학생은 당연히 수시로 만족할 만한 학교를 가는 게 좀 어려울 테니까 수능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수능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 2시간에서
이제 조금 훈련이 덜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길게는 3시간 정도의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국어 과목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좀 키워나가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자녀분의 시험지를 이제 본 학부모님께서는 요게 이제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치러졌던 고1 이제 요 인근 학교 국어 시험지를 제가 몇 개를 좀 캡처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이해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기 텍스트가 있고 가는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이겠죠. 근데 시험 범위 작품과 이런 식으로 긴 보기를 주고 난 다음에 요걸 비교해서 문제를 풀게끔, 지금 현재 고1 그리고 고2 국어 시험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킬러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서사극과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근대의 부조리극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이 보기를 읽고 서사극이 무엇이고 부조리극이 무엇이구나를 해석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해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지금 서술을 해놓은 이제 잠신고 1학년 기출문제였었는데, 해겔의 변증법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수능 완성에 출제가 되었던 그 2022학년도 수능에 해겔 지문이 나왔었거든요. 그 해겔 지문의 연계 지문이었던 수능 완성 텍스트를 보기로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처음 보는 고3용 비문학 지문을 하나 읽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끔, 그렇게 현재 국어시험은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영동일고 시험인데, 이제 시지프스 신화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뭐 알베르 까미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까미의 그 실존주의 철학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가스통 바슐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간의 시학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지 그걸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얼마나 시험장에서 잘 해결하느냐가 결국 내신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요건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신 1등급, 더 나아가서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번 겨울방학 이제 수능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방학 동안에 무엇을 배울 거냐? 일단 이번 겨울방학은 평가원 기출문항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번 방학 동안 평가원 기출문제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얼마나 많이 공부하느냐보다 어떤 텍스트를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국어는 아무리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쉽게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 아니다. 국어는 타고난 거라서 뭐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점수가 안 나온 애는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명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공부의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에 따라 성과가 조금 나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어를 공부할 때 좋은 지문을 좋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자료, 사실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모든 시험 중에 평가원이 이제 가장 좋은, 평가원 기출이 가장 좋은 자료로 볼 수 있고, 좋은 방법은 제가 이제 수업 때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겠죠.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학생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이제 모든 이제 국어 영역의 시험 중 가장 엄선되고 검증된 자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이제 이제 대학 입시를 기준으로 이제 치러지는, 이제 만들어지는 국어 자료를 저는 이제 순위를 매기면 일단 평가원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평가원 시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랑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랑 거의 이제 막 몇 주의 기간 동안, 길게는 이제 수능 같은 경우 한 달의 기간 동안 그 수많은 전문가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이제 만들어내는 한 문제 한 문제가
모든 수험생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정합성 있는 지문과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치러지는 교육청 모의고사 지문이 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사설 컨텐츠 뭐 이가민이 뭐니 하는 그 사설 컨텐츠나 EBS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도가 평가원에 훨씬 못 미친다고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그때는 이가민이 상상인이 하는 사설 컨텐츠를 이제 풀어야 되고, 그리고 EBS 이제 문학 뭐 EBS 수능 특강이나 뭐 수능 완성 같은 연계 지문도 당연히 보기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의 퀄리티, 지문의 퀄리티 면에서 얘네들은 평가원에 절대로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지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평가원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건, 평가원 기출이 지금 누적된 지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게 94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30년이 넘었고, 그 모든 지문들을 학생들이 이제 3년 동안 현실적으로 다 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문을 선별해서 학습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부터 저는 좋은 지문들을, 물론 최근 기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3에 올라가면 이제 또 보겠지만, 그 이전에 출제되었던 그 좋은 기출 문제들 중에서 제가 선별해가지고 이번 방학 동안에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학생들이 이제 요즘 입시 이제 흐름이 약간 컨텐츠의 시대다 보니까 뭐 무조건 새로운 컨텐츠를 막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으로 이제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평가원 기출을 제대로 안 봤는데 사설 컨텐츠나 EBS를 먼저 공부하는 건 본말전도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애들은 평가원 기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들인데, 이걸 제대로 본 적도 없으면서 뭐 이감을 푼다라든지 혹은 EBS를 본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사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이제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퀄리티를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자본을 투자해서 만드는 게 맞지만, 사실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연계 교재라고 하는 것 이외에 얘가 줄 수 있는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 때 EBS를 보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EBS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과 내년 EBS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전혀 같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할 때 있어서 올해 EBS를 내년에 수능 볼 학생들이 볼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EBS 지문은 아무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양의 이제 그 내용을 담아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문의 구성이라든지 문제의 짜임새가 되게 엉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는 공부를 함에 있어 이런 애들을 평가원보다 먼저 본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추천하지 않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국어 선생님 이제 강사들이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을 이제 가르쳐본 강사들은 평가원이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평가원 지문을 선별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강사가 잠실 지역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평가원 기출을 이제 좋은 지문을 선별하고 그걸 수업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고3 이제 입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트렌드를 이제 아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 고3 수업을 해봐야 어떤 지문이 좋고 어떤 지문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봐야 되는 지문이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고1, 고2뿐만 아니라 고3까지도 지금 오랜 기간 계속 수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감각이 다른 이제 잠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더 예리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평가원 지문을 가장 잘 수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사 중에 하나라는 점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번 예비고의 수업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전체 수업 내용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요거는 아마 학원 홈페이지에도 이제 나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문학과 독서 요 두 가지 공통 영역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거고, 문학 같은 경우는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마지막 극수필 같은 것들을 이제 2주에 막 걸쳐가지고 이제 쭉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고,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재나 유형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텍스트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이제 쭉 순차적으로 배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기본 수업 골자는 독해 방법론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현대시 텍스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플로우로 글을 읽어 나가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논리적으로 오류 없이 문제를 풀어 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걸 수업 때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 진행 과정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먼저 수업 시간에는 이제 지문 독해와 선지 판단을 위한 필수적인 개념 설명이 이제 들어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예시 지문들을 보면서 모범적인 독해 과정을 학생들에게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걸 수업 시간에 저랑 함께 텍스트를 읽으면서 학습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모범적인 독해 방법을 봤으면, 이제 수업 때 이제 배웠으면 그걸 실제로 자기가 적용해서 이제 체화를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많게는 3시간까지도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그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게끔 과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시간까지는 조금 많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는 겨울방학 동안 매일매일 국어를 해야 된다고 조금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제 수행하면서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실시간으로 이제 첨삭을 하게 되는데, 그게 5일 동안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수목 중에 보통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좀 막혔던 부분에 대한 1차 피드백을 클리닉 하고, 플러스 알파로 수업과 과제는 한 지문 한 지문을 이제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체 풀세트 모의고사를 풀어나가는 연습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통한 훈련과 실제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 역시 클리닉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체 제작 교재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텍스트 지문이랑 이제 그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다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들 훑어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엄선해서 교재를 이제 제작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요거는 학생들이 텍스트 읽고 어떻게 지문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지, 그걸 그냥 이제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즉, 텍스트를 읽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지점들에서 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수업 때 보여주고, 그리고 과제로 학생들이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가 있고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학생들이 이만큼의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이제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방학 동안에는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수업이 조금 빡세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좀 적당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제 수업을 따라오는 게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이제 신념이, 제가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치가 여기에 있고 학생들이 현재 실력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로 끌려 내려가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어떻게든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조금 타이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학생들이 실력을 키우고 그걸 바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내신 전교 1, 2등 했던 시험지를 이제 그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성적표. 그래서 지금 다 1등, 전교 1등, 전교 2등 이렇게 지금
했는데 뭐 이거 이외에도 이제 1등급 성적표가 뭐 많이 있지만 뭐 아무래도 페이지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 정도만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뭐 요거는 작년에 학생들이 이제 치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동1고, 잠신고, 잠일고 작년까지는 그 세 학교를 맡았고 올해는 영동, 잠신, 정신여고 1학년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영동, 잠신, 잠일고 모의고사 전교 1등이 전부 제가 수업을 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모의고사가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국어 이제 3월 모의고사 1등급 컷 77점, 9월도 1등급 컷 89점으로 좀 상대적으로 등급 컷이 많이 낮았던 편인데, 그 와중에 그 어려운 시험을 학생들이 이렇게 전교 1등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건 작년이니까 당연히 이 학생들이 수능도 올해 치렀겠죠. 요거는 이제 제가 고3 수업도 아까 담당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오고 수업을 해왔던 학생들의 수능 성적표예요. 뭐 오늘 이제 마침 수능 성적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성적표를 쭉 보내줘서 그 중에 몇 개를 좀 추려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분이 100, 뭐 99, 뭐 그다음 99, 뭐 98, 뭐 97,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국어가 되게 어려웠어요. 26학년도 수능에서 국어가 진짜 어려웠었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뭐 그동안에 뭐 이제 실적을 뭐 그냥 통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제가 잠신고 같은 경우는 24, 25년 항상 전교 1등급자의 3분의 1 정도는 제 수강생에서 지금 배출을 해오고 있어요. 뭐 이 잠신고를 담당하는 이제 학원들이 뭐 이 지역에 되게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은 꾸준히 제가 이제 1등급자를 만들어냈고, 올해 같은 경우 올해 2학기 영동1고 1학년 이제 수강생들 뭐 아직 많지는 않은데 그 수강생의 75%가 중간고사 때 1등급을 받았고, 기말고사는 역시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최종적인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제가 잠일고 맡고 있다고 했고, 올해도 이제 잠일고 2학년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잠일고 역시도 전교 1등급자 중 3분의 1을 배출을 해 왔습니다.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전교 1등 그리고 1등급 결과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학원에 비치되어 있는 리플렛에 이제 조금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혹시 학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그 리플렛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이 수업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좀 맞겠다. 내 아이가 조금 중위권이라면 지금 이 수업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위권이었던 학생들이 이제 성적을 올린 결과도 대표적인 사례도 몇 가지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영동1고 1학년 학생이 이제 1학기 때 5등급이었다가 2학기 때 이제 97.5점 받고 이제 1등급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 7등급에서 2등급, 뭐 5등급에서 2등급, 4등급에서 1등급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5, 6, 7등급이면 지금 현행 5등급제 기준으로 이제 3등급, 4등급 요 정도 라인에 이제 위치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 역시도 이번에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성적을 이제 올려온 경우들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학기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잠신고 1학년 학생 중에 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어제 이제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1학기 때 이제 공부하면서 국어 최종 등급이 이제 4등급, 이제 시험 성적이 한 40점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 이제 그 학생이 90점대를 맞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 듣고 성적이 진짜 많이 올랐다. 뭐 그걸 어제 이제 클리닉 하면서 학생한테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이제 일이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니체가 이제 했던 말인데, 먼 곳으로 이제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뭐 요게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입시라고 하는 게 이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항상 이제 그에 상응하는 뭐 이제 결과가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어려운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3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나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고 그 와중에 이제 가끔은 좌절하고 가끔은 체념할 때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전진하는 자에게 있어서 풍파는 친구처럼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 역시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길 좀 바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저의 이제 가치관을 좀 잘 보여주는 이제 니체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네, 소개 영상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고스 학원에서 이제 국어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